그거야 그거 말이 커플인지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원소. 그거는 좋아요 한다고 가지는 거는 타임라인 올라가면 계산하는데 되게 일단 수습기간 그거 책 발견할 수가 있으면 좋아요 한번 타임라인 사이가 올라가기 위해 대기선 때문에 다섯 가지 이상 근무들이 있는데 5가지나 있어요? 훨씬 많은 그 친구 일에서 아니었어? 저? 친구여도 과제 나오기 전에는 그 시간대 올라온 타임라인 중에 그 어떤 게 조회수가 더 높은지 보도록 하고 그래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뭐 맘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다고 그런 책이 얼마나 올라있는지 보더라고 안 되죠 RDB의 트랜잭션의 성질을 보여주는 얼마나 짧느냐 모르겠어요. 아마 안 듣는 거. 3개월 뒤에 관계형 달기 거의 관계형 DB의 트랜잭션 형태로 만나게 됐으면 기원적인 좋아요 하는 순간 바로 보여야죠. 맞아. 트랜잭션 완료되는 순간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얼마나 짧은지 들어왔나? 새벽일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시간 된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을 더 기다렸는데. 자,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로서는 실습하던 걸 중지하시고 저를 봐주세요. 저만 바라봐 주세요. 실습에 관심은 이제 딱 잠시 멈추고 저에게 관심을 주었냐? 저도 관심 갖고 싶습니다. 수업할 때는 저한테 관심을 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관심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예요.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마지막 소주제, 커서라는 주제입니다. 커서가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커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SQL 질의를 던지면 질의 결과가 나오죠. 근데 그 결과가 레코드 하나가 아니죠. 결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 개인지 몰라요. 다수의 질의 결과 레코드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많은 애들을 하나씩 꺼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씩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을. 그 하나, 많은 것 중에 이놈이라고 가리키는 커서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SQL 질의 결과의 레코드 하나하나를 가리키기 위한 놈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내에서 리절트 셋, 이게 질의 처리 결과죠. 리절트 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놈이고, 특징에 얘는 read only, 커서를 통해서 읽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on-scrollable이에요. 얘는 파일을 읽을 때 여러분이 파일 IO 프로그램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합기쯤이니까 다 한 번 이상 해보셨죠. 이제 파일에서 어떤 값을 읽으면, 레코드를 읽으면 맨 첫 번째 거, 맨 끝에 거 읽기, 이게 가능하죠. 몇 개 건너뛰기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런 게 가능한 게 스크롤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순차적으로 읽기만 할 수 있어요. 스킵, 막 거꾸로 읽기 이런 게 안 돼요. 순차적으로 쭉 읽으면 돼요. 그냥 넥스트 하면 무조건 다음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얘는 성질이, 커서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써요. 일단 선언하는 부분은 이렇게 선언해요. declare가 마치 변수 선언하듯이 선언하는데, 이 declare, 변수를 선언했는데 원래 declare하고 뭔가 이름을 정하면 이것 여기까지는 변수하고 똑같죠. 근데 커서는 뒤에 이게 붙는 거예요. 커서 4가 붙어요. declare하고 커서 4에서 이 변수가 커서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declare 변수 이름 데이터 타입이었죠. 데이터 타입 자리에 커서가 온 거예요. 뭐 int, data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커서가 온 거고, 커서가 만약에 타입으로 왔을 때는 뒤에 4 이하가 나타나요. 4 뒤에 이제 셀렉트 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셀렉트 문 질의 결과, 셀렉트 문의 실행 결과에 대한 커서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선언하고 변수 선언이고, 커서형의 변수 선언을 한 거고, 이 커서가 실제로 생성되는 시점은 여기에 오픈이라고 하는 순간, 오픈 커서 이름, 오픈 변수 이름 하는 순간 실제 그 질의가 실행이 되고, 그 질의 실행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시작이죠.
오픈하는 순간 커서가 실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fetch가 나타나면 이 fetch가 실제로 레코드 하나씩을 꺼내라라는 뜻이에요. 커서를 이용해서. 그래서 fetch 뒤에 커서 이름이 나오고 이 커서를 이용해서 첫 번째 거를 fetch, 꺼내라. 그래서 꺼낸 것이 어디론가 변수에 들어가야 되죠. 네. 꺼낸 값을 내가 프로그램에서 보려면 어딘가 변수에 저장이 돼야 내가 읽거나 쓰거나 뭐를 하죠. 그래서 into 뒤에는 변수명이 오는 겁니다. 근데 변수명이 여기 variable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변수 하나로만 안 되죠. 왜 변수 하나로 안 되죠? 셀렉트 컬럼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셀렉트 뒤에 나오는 그 셀렉트하는 컬럼이 여러 개일 수 있죠. 이 셀렉트 문이 필요에 따라서 한 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셀렉트 문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셀렉트 뒤에 나오는 컬럼의 개수만큼 변수로 나열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받는 너무 레코드 하나당 컬럼들인 겁니다. 한 레코드에 대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고 나서 이제 여기서야말로 뭐 읽어서 더하고 빼고 뭐 뒤지고 볶고 뭔가 하겠죠. 내가 필요한 일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다 끝나면 클로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에도 포인터나 뭐 레퍼런스 이런 얘기 없으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얘가 동적 메모리를 딱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클로즈해서. 이거 클로즈 안 하면 이걸 실행할 때마다 그 DB 서버의 메모리가 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예제에 책의 출판사 목록을 구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예제를 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예제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빌드 퍼블리케이션 퍼블리셔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는 내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나리오가 인터넷 도서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마침 연말이네요. 연말돼서 우리한테 책을 공급하는 출판사들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고 싶어요. 이메일을 왕창. 그럼 출판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왕창 받을 필요가 있죠. 또는 뭐 출판사 이름을 다 쫙 뽑아가지고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 출판사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출판사 이름을 쫙 한꺼번에 뽑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리스트를 출판사 이름, 출판사의 이메일 주소로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4개 변수로 in, out이네요. 입력도 받고 출력도 받고 한다는 얘기 4개 변수로. pub 리스트라는 것을 4,000자짜리까지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출판사의 이름의 목록이니까 각 목록 출판사의 구분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겁니다.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찾아내기 위해서 얘는 출판사의 모든 이름을 꺼내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출판사들을 하나씩 접근해서 이름을 꺼내야 되죠. 레코드 하나씩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면서. 얘는 반복 패치를 SQL로 출판사의 이름을 꺼내서 반복하면서 이름을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레코드 하나씩 출판사 이름을 꺼내서. 반드시 반복문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반복하면서 레코드를 꺼내서 하나씩 처리해야 되니까 커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커서를 선언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죠. 디클레어. 그 다음에 오픈하는 부분 있죠. 패치하는 부분 있죠. 다 등장하고 있죠. 클로저. 앞에 구성 요소 쭉 봤죠.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갈게요. 커서를 이용하고 있는 문법인데 디클레어의 vFinished가 인티저예요. 디폴트형. 정수값이고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pub이라는 변수가 하나 100글자짜리가 디폴트 넓문자고 얘는 아마도 그 출판사 이름을 한 개씩 받을 때 쓸 변수겠죠. 그 다음에 vfinished는 뒤에서 보겠죠. 얘는 하나씩 꺼내는데 뭔가 끝이라는 조건을 처리할 때 쓰는 변수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수들의 이게 마지막 예제니까 변수들의 어떤 건 일관성 있게 뭔가 네이밍 규칙이 있는 게 지켜지는 게 있었어요. 여기 살짝 안 지킨 게 있는데 4개 변수를 넘어오는 변수의 이름은 앞을 P로 시작합니다. 흔히 스토어드 프로시제. pub 리스트가 아니라 P pub 리스트라고 썼어야겠죠. 그 규칙을 따르자면. 그 다음에
변수,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부에서 쓰는 변수는 흔히 V를 하나 넣어줘요. V finished, V 그렇죠. 그런 수명을. 이건 흔히 쓰는 거 반드시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흔히 쓰는 규칙입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디클레어 커서포가 등장했죠. 커서, 셀렉트 문의 커서라는 소리고 이 펍 커서는 셀렉트 디스팅 퍼블리케이션 프롬 북 테이블의 모든 출판사들을 뽑아내는데 디스팅트가 없었죠. 중복된 출판사는 빼라는 얘기죠. 중복되지 않는 출판사의 이름을 다 뽑아내게 됩니다. 이 셀렉트는. 그 다음에 디클레어 컨티뉴어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얘기 안 했던 게 등장했죠. 이 컨티뉴어 핸들러가 커서를 쓰게 되면 예외 처리기라는 건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어봤죠.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 하는 거. 그 exception handling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서와 관련된 예외 처리. 그 예외 처리 중에서 continue니까 계속 진행하는 핸들러라는 소리죠. 근데 continue, 계속 진행하는 예외 처리인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for not found. not found를 처리하는 핸들러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not found가 발견되면 계속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소리예요. 계속 진행하긴 하는데 continue 하는데 set v finished를 1로 즉 변수값 v finished를 1로 주는 명령이죠. 이것을 실행하고 continue 하라는 소리예요. not found가 예외가 발생하면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오픈은 되네요. 커서. 이 셀렉트에 대한 질의 결과가 커서로 만들어졌겠죠. 커서가 밝힐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에는 fetch, 커서 하나 레코드를 꺼내라는 소리죠. 첫 번째 꺼낸 레코드에 컬럼 값을 vpub 변수에 넣어줬겠죠. 지금 셀렉트 한 게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요. 출판사 이름. 출판사 이름이 하나가 담겨있죠. 첫 번째 투풀 레코드에 출판사 이름이 vpub에 있고 여기에 if vfinished in이라는 조건을 검사했어요. 아까 여기 continue 핸들러 있었죠. not 예외 처리가 했죠. fetch가 바로 커서에 대한 레코드 하나 갖고 오는 거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다음 거 fetch해라 이거죠. fetch가. 근데 여기서 다음 게 없어요가 생길 수 있죠. 그게 바로 not found입니다. not found가 발생하면 만약에 fetch 다음 해라 했는데 not found라는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게 실행돼요. vfinished가 1이 되는 겁니다. not found fetch 했는데 not found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vfinished가 1이 됐었겠죠. 이게 실행이 돼서 그러면 끝내야겠죠. 이 반복문을. 그래서 leave, get, pub 이게 루트의 이름이죠. 레이블 떠나는 거예요.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fetch했을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not found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NDFT로 와서 set publilist라는 변수의 값을 publilist는 매개 변수 아웃되는 애조에 아웃되는 애 퍼블리셔들의 리스트예요. publilist의 값을 concatenation 문자열 붙이는 함수예요. 그래서 concatenation을 하는데 vpub 값 첫 번째 레코드에 출판사 이름하고 세미콜론하고 원래 기존에 했던 publilist하고 붙이고 있죠. 새로 찾은 출판사 이름하고 기존에 했던 출판사 리스트하고 붙여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있죠. 하나씩 꺼내서. 새로 찾아진 퍼블리셔 이름이 앞에 계속해서 붙는 겁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붙이면서 앞에 붙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다 가면 마지막 출판사람이 붙고 세미콜론 원래 있던 거.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다 만들어지고 클로즈 커서하고 끝나는 거예요. 퍼블리스트는 요 아웃이었으니까 결과로 돌아가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얘가 만약에 이제 퍼블리셔 이름이 아니라 이메일 주소를 만약에 뽑는 거였다면 셀렉트에 퍼블리셔 이메일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메일 리스트 명단이 쫙 한꺼번에 나오죠. 그걸 이메일 수신자에 확 넣어버리면 이메일 대용량 메일 발송이 가능하겠죠.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바꿔주면. 자, 이것을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시고 이 뒤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건데 컴퍼니 DB에 앞에 로직은 똑같아요. 거의
컴퍼니 DB에서 근무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직원을 찾아서 그 직원의 총 근무 시간을 구해서 그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직원이면 그 직원이 수고했다고 그 직원들 가족한테 사랑해요라는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해당 직원의 부양 가족에 대해서 We love 그 가족 이름 왜요? 너무 옛날 일 열심히 한 사람만 살아. 케이크 정도로 보내줘요. 너무 말만 한다고. 우리 이스트워드 프로시저는 케이크를 발송할 그게 없어요. 네. 이거 보내는 거 이퀄 케이크 보낸다고 하지. 윌러브하고 가족 이름 형태로 분들 형태의 이런 식의 문자의 결과를 반환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흐름이 이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 로직을 살짝만 바꾸면 컴퍼니 DB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렉트 쿼리가 사실 복잡해지겠죠. 그죠? 다른 부분 거의 똑같겠죠. 일단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셔서 성공하는 걸 보세요. 일단은 성공하는 걸 보세요. 결과도 나오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끝내면 이제 끝난 거고 원래 가셔도 돼요. 원래 4번째